간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 기념일을 맞아서 쉬어갔는데요. 미국 증시가 휴장할 동안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관심의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미국 쪽에서 들려온 정부 부채 상한 논의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유럽 증시의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푸치백 지수 0.4% 올랐습니다. 6,180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는데요. 아래 차트의 등락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상승권에서 지수가 등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초가보다 조금 더 높은 구간에서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6,18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별 등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1%대로 상승한 업종 바로 기초소재 업종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1.1%가 올랐습니다. 금융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0.9%의 강세였고 아래쪽 경기 민감주가 0.3% 오른 반면에 기술주는 0.5%의 조정, 통신주가 크게 밀려났습니다. 1%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면 로이스뱅킹 그룹이 0.3% 밀려난 반면 바클레이즈와 HSBC 홀딩스는 0.2%가 올랐습니다. 주요 특징주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프랑스 증시에서 특징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까르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업체인 까르푸와 같은 경우는 크레딧 스위스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장중 내내 고점 라인의 탄력을 유지하면서 2.57% 상승한 구간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와 같은 경우는 이 까르푸에 대해서 기존 목표 주가 20유로에서 25유로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주시죠. 네, 이어서 프랑스 지수의 마감 동향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57% 오른 3,763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아래 차트의 등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초반 상승권에서 출발한 증시가 바로 하락 반전하는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키워간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고점 라인의 마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중에서 아르셀로미탈이 크게 올랐습니다. 4% 가까이 올랐고요. 아래쪽으로는 까르푸와 또 다른 EDF, 프랑스 전력청 등도 2%대의 강세를 펼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마찬가지로 상승권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종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0.6%가 올랐습니다. 최종 종가는 7,748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차트의 등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중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 마지막에 고점을 더욱 높여간 구간에서 마감을 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대체로 흐름이 좋았는데요. 자세한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소재 업종 0.6%가 올랐고 기술주가 0.9%의 강세를 펼쳤습니다. 유틸리티 업종 역시 1.2%대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주요 상승한 종목들입니다. 루프트한자가 3.6% 올랐고요. 에온사와 BMW 등이 1% 가까이 올라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반면에 티센그룹프가 1%대 낙폭, 아디다스와 머크사 등도 1% 내외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1%대로 크게 밀려나는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는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 대한 관방세가 우선 시장 전반적으로 드리워져 있었고요.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증시가 1%대로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를 함께 확인해 보면요. 1,747포인트를 1,747선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차트 등락 살펴보면 개장 초반 잠시 상승권에 머물던 증시가 바로 하락 반전한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장중 저점까지 내려앉았다는 점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까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상승한 업종이 통신주밖에 없었는데요. 금융주가 2%대로 크게 밀려났고 기초 소재라든지 기술주가 모두 1%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아래쪽 통신주반이 0.4%가 올랐습니다. 일본 증시 특징주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특징 종목으로는 수출주인 환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내려가던 엔저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이 수출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환육 역시 이러한 흐름을 피해가지 못하면서 4%에 가까운 하락폭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다른 수출주와 달리 여기에 악재가 하나 더 반영이 됐는데요. 치트그룹 쪽에서 투자 의형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국 마감 소식도 전해주시죠. 중국은 반면에 올라가면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종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0.4% 상승하면서 2,328선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차트의 등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상승과 하락권을 반복해서 등락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도 잠시 하락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탄력을 키워가면서 장중 고점 라인에서 지수가 마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0.5% 가까이 올라간 구간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주와 산업 섹터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포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도 모두 쉬어가는 움직임이 기록됐습니다. 유가 동향과 함께 달러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마지막 종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80달러 12센트 선에 거래가 됐었고요. 유가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와 브렌트 유가 0.4% 하락한 95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 브렌트 유는 0.1% 하락한 11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금값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은 0.1% 올라가면서 168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